6.25가 며칠 지났네요. 6.25 전쟁 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9살적이었었는데 철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전쟁이 통이니까 미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산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움을 해서 서로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9살이었었는데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간에는 이동을 해요. 그리고 야간에는 이동을 하고 낮에는 위장막으로 자동차를 전부 다 가리고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이동하고. 전쟁통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면은. 그런데 이게 그때 참 내가 어리숙했어요. 나이가 물론 9살 때니까 그랬겠지만은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가 폭격을 하도 미군 비행기에서 하니까 위장막을 치고 위에다 자동차 위에다가요 소나무 같은 거 막 해놓고 그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도 와서 폭격을 하니까 위에서 보면은 소나무인 줄 알잖아요. 나무 막 위에다 해놓고 그렇게 가리고 자동차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철원에는 6.25 전에는 수도국도 있었고 백화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공장도 있었고요. 상당히 철원이 컸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낮에 폭격을 하도 하니까 이제 낮에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9살 그때 뭘 알아요? 낮에는 돌아다니는 거죠. 비행기가 폭격을 해도 돌아다니고, 하여튼 많이 쏘다녔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니까. 그런데 한 번은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 인민군들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마당이 넓었어요. 그리고 거기 위장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애들끼리 막 몰려갔잖아요. 가니까 거기 인민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포탄을 위에 알을 빼내면 안에 화약이 커다란 게 나와요. 커다란 게 나는데 그것도 많이 빼봤어요. 포탄 빼가지고 그거 불질러 보기도 하고 조명탄 화약 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불질러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어렸으니까 알아요. 전쟁이고 재미있는 거죠. 이 전쟁이라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방공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미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고 그럴 때는 다 숨고 그날이 싫었지만 비행기가 안 올 때는 자유 아니에요.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인민군 한 분이 오더니 다 자는 거예요. 낮에는 자는데 대포 아래서 빼낸 포탄 있잖아요. 포탄 탄약을 갖다가 자동차에다 한 움큼을 해놓고요. 성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안 하는데 참 나 바보 같았어요. 지금도 바보 같지만 그때도 바보 같았어요. 거기 이제 올라가기도 간신히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올려줘서 올라간 거죠. 추록이니까. 추록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걸 불을 줘가지고 그걸 붙이고 나니까 이제 내려줬어요. 내리고 나니까 그게 막 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 사람은 나 내려줬으니까 그만이고 나는 애들하고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 차가 폭탄차가 하나가 완전히 전설하면서요. 그게 폭탄이 막 터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비상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도망가는 애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대낮에 미군 비행기도 안 오고 그런데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떠가지고 우리 아래씨까지 왔는데 문제는 총알이 옆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았죠. 주저앉으니까 임명군들이 와서 딱 잡았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폭탄 소리 나고 뭐 애들 막 뛰고 난리 치르고 그러니까 딱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임명군이 하는 얘기가 요 반동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고선 꽉 붙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아랫집이 우리 아랫집하고 우리하고 울타리를 터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민년적이 뭐 전쟁이 되니까 집이 있었고 동네 사람도 다 집 있고 비행기도 안 오고 그랬으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요 쭉 둘러싸가지고 이민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동부자 아니라고. 반동부자 아니라고. 그래서 이민현장이 보증 써주고.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혀가지 않고 그냥 끝났는데요. 전쟁이 나면은 인심이 사람을 살려요. 인심이 나쁜 사람은요, 서로 꼬질러가지고 죽이고 나면 또 인민군이 와서 죽이고 국군이 잡아가고 뭐 그 집안이 몰살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면은 절대로 원수지면 안 돼요. 인심이 좋고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 덕분에 저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인심을 얻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심이요. 저희 경우에는 어머니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집안에 쌀이 많았어요. 그때는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동네 사람들 많이 꽂았어요. 10가마나 꽂았는데요. 꽂았는데 한 가마도 못 받았어요. 그 전쟁이 되면 누가 뭐 또 거기서 받아요, 뭐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머니가 그걸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거 갖고 피난 오겠어요? 못 오죠. 10가마를 갖고 어떻게 피난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인심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이지.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전쟁 났어도 국군 가서 만세 부르고 또 인민군 오면 인민군 한테 가서 길에 가서 만세 부르잖아요. 절대 안 했어요. 어느 편을 들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한쪽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죽는 수가 생겨요. 사람이 전쟁이 나면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방공호가 살린다고 그러지만 어떤 집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양아들을 뒀는데요. 양아들은 안 들여보내고 자기 식구끼리만 방공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폭격이 방공호를 때린 거예요. 본 가족은 다 죽고 양아들은 살고요.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는 운명을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산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수 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남북한 전쟁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6.25 생각하면은요 참 힘들어요. 국군이 와서 우리 집이 넓었거든요. 국군도 오고 그 다음에 미군도 오고 중공군도 오고 인민군도 오고 그랬어요. 물론 미군은 우리 집 와서 자지 않았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다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때 철원에 와서는요 전부 다 마당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조사 무슨 조사예요? 여자들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다 숨었어요. 미군이 온다 그러고 마당에 모이라고 그러면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나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둘이 있었으니까. 원산이 고향이라 원산을 가다가 말고서는 그게 완전히 북진해서 가다 말고 인민군들이 와서 결국 우리 집이 묵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서로는 다시 또 국군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강간한다고 하고 거기 나가서 그 짓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마루가 높았었는데 마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담요 있잖아요. 검은 담요 쭉 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미군들 껌둥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집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라시를 켜고 마루 밑을 봤는데요. 봤는데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미군 또 후퇴하고 뭐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전쟁 나면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한국군은 베트남 가서 그 짓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 나면 여자는 힘들어요. 여자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는데 특히 애들하고 여자는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하고 아랫집하고 터놓고 살았거든요. 인민위원장 집하고. 그러니까 국군들이 와서 인민위원장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니까. 근데 그 집은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6.25 전에는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독석에 숨어있고 사상은 남쪽인 거예요. 그리고 인민위원장이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인민위원장이니까 아랫집 조사하다 우리 집까지 조사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전부 다 뒤졌어요. 국군들이요. 거기서는 국군이라고 안 그랬어요. 국방군들이 와서 다 뒤졌어요. 거기서 뭐 가지고 가진지 아십니까? 거기서 갖고 간 거, 누나는 이북으로 피난 가는데 누나 사진 다 갖고 간 거예요. 누나 사진. 그러고 와가지고 일제 미싱 좋은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군이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빌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뺏긴 거죠. 그 미싱 갖고 가고 누나 사진 갖고 가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참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미싱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나 사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철원이 완전히 포위가 당해가지고요. 포위가 당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용담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철원 오면 용담 있잖아요. 용담에서 거기를 막아놓고선 인민군들한테 포위가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저기 가셨던 분이 딸 둘 데리고 갔는데 하나는 솔라니 밀란이에요.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려고 피난대열 뒤에 가 있다가요. 와서 완전 포위돼 가지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다 피난 가고 우리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미군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또 할머니 어머니 또래 분 한 분하고 그때는 할머니도 아니죠. 뭐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미군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강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느새 도망가시면서 웃고 나하고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삥 둘러쌌어요. 삥 둘러쌌는데 어머니가 막 꼬집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거기서 막 우니까 강간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미군들 그냥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피난 오던 날 철원에서 마지막 피난 오던 날요. 한 군데 다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름 더울 적인데 피난민은 내일 차가 와서 갖고 간다고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피난 오도 마차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마차 밑구녕에 산 거예요. 그리고 더울 때니까 다 병풍 치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밤새 후라시게 확 비치고 자동차가 여러 대가 온 거예요. 여러 대가 와가지고 그냥 피난민들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고요. 거기서 그냥 막 강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옆에는 그랬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고요. 쏴 죽였어요. 쏴 죽였어 그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0시가 되니까 시체도 묻지 않았는데 2차 없으면 피난 못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차에 탔어요. 타고 피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식 그거 묻지도 못하고 그냥 피난 나왔어요.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베트남 가서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쟁이 나면은요 법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재산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구호물자 받고요. 피난 나와가지고 처음에 죽 한 그릇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피난민 수용소는 쭉 줄 서 있으면 죽거든요. 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한국 사람도 인간이에요. 전쟁 나면은 인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법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 어디 갔냐면 저보다 12살 위였었는데 직장 다니러 피난 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원산 가서 간호 그 이민군들 간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원산 병원에서 미군 폭격기가 와서 폭격해서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죽은 거 아는 거죠. 어머니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그분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 거기서 죽었다고. 전쟁 일어나는 건 나만 안 돼요. 인민군이고 국군이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얘기들 보면 베트남 가서 나쁜 짓 많이 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군에 파병됐던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성 똑같아요. 미군이나 한국이나 검둥이나 뭐 그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중공군들은요 와서 강간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강간을 하면요 사형을 시킨대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중공군은 안 했는데요. 중공군들은 물자가 없잖아요. 물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와서 하룻밤 자고 뭐 신발도 갖고 가고 자전거도 갖고 가고 쌀도 갖고 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근데 거기는 중공군 관리를 누가 했냐면요 내무서에서 했어요. 여기 경찰하고 똑같아요. 내무서에서 했는데 내무서에서 잡히면요 중공군은 그냥 잡아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와가지고 강간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피난민 생활을 하다가 수원에 왔을 때인데 미군하고 그 검둥이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한국군은 다치 못해요. 결국 미군 헌병이 와서 붙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 한국군이 원래 미군이고 검둥이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통제를 못한 거예요. 인민군은 거기는 내무서에서 중국은 하니까 그걸 통제가 됐거든요. 그게 참 세상이 달라요. 공산 세계하고 이 민주 세계하고 달라요. 그리고 전쟁통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은 선진국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뭐 백층이 넘고 어쩌고 좋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많잖아요. 기독교 믿어야 되고 저도 뭐 그때도 기독교였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그래요. 인민군들도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방이 넓으니까 어머니하고도 그렇게 살고 집이 넓었으니까 와서 잤어요. 근데 한경도 세우는 애들 나이 어리잖아요, 인민군들. 어머니 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요. 참 전쟁이라는 건 나지 않아야 됩니다. 6.25 지금 세대는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리고 지금 세대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군은 좋은 일만 하고 중국은 나쁜 일만 하고 인민군은 사람도 아니고 6.25를 겪은 제 세대에서는요,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인민군도 와서 자보고, 국군도 와서 국군은 안 잤어요. 국군은 우리 집에 안 오고, 미군도 우리 집에 와서 자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미군, 국군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체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제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해도 우리나라 진짜 공산주의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원인도 몰라요.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못 살았기 때문에요. 밥 먹고 살기 힘들게 이러니까 국수 끓여 먹고 그래서 돈 벌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물건 있으면은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좋은 옷들 그거 옛날에는 구호물자 그거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구호물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입던 옷도 애들 주면 안 입어요. 다른 욕 먹어요. 입던 옷도 맛있는 거 내가 먹던 거 남 줘도 욕 먹어요. 근데 잘 사는 분, 어느 사장분 한 분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뭘 하냐면요, 자기 집은 잘 먹고 잘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거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 쓰다가 남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저게 입었던 옷인지 안 입었던 옷인지 집에서 하던 옷이냐는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거는 좋은 물건, 좋은 거 줘야 돼요. 죽고 나서 욕 먹어요. 죽고 나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우리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는 거지 같은 옷을 줘도, 거지 같은 밥 한 그릇을 줘도 그게 참 고마웠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누구 뭘 주면은 꼭 감사하다는 얘기 합니까?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애들한테도 꼭 물어봐요. 너 이거 갖겠냐, 안 갖겠냐? 좋으면 갖고 하고 남으면 갖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줄 때도 그래요. 집이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면 안 줘요. 필요한 거면은 받으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 사는 게 세상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 똑똑하다고. 그리고 지금은 역사는 안 배우잖아요. 역사는 안 배우고 과거는 몰라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만 살아서 몰라요. 역사를 안 배우고 나이 먹은 사람은 전부 다 뭐 국가에서 대접도 많이 하죠. 뭐 많이 받는 것도 많고 그런데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뭐든지 그때는 가족이 이러는 게 있었고 가족도 없고 그렇지만 그건 서운하잖아요. 다 세월이 그렇게 가니까 서운하지 않은데,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취급하는 게 있어요. 노인은 꼭 얻어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인은 또 그러고 활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 지금도 농사 짓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은 운전면허 못할지도 몰라요. 컴퓨터도 시험 보면 그거 운전면허 합격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세월 됐어요. 늙어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특별 취급을 하는 거는 좋은 점도 많지만 혜택 주는 것도 많지요. 국가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활동할 수 있는 운전면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운전만 못하면은 저도 농사 못 질 것 같아요. 그러니 컴퓨터로 시험 보고 그 운전면허 다시 적성검사 하는 식으로 교육받으면 운전면허 딸 사람 노인네가 몇이나 되겠어요. 참 어떨 때는 집에서 쉬기도 그렇고 아직 건강한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나이 먹어서 걱정되는 거 국가에서 잘해주는 거 참 좋은데 제발 운전면허만큼은 그대로 운전할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늙어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